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었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답보 상태였던 이전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 안건에는 없었지만 참석자의 질문으로 언급이 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년 전 광주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광주공항 에피소드를 말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봄, 가을이면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건의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광주 근무할 때 이게 특히 가을에 안개가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오다가 어떨 때는 막 여수에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남과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방부에게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은 이전 논의에서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국방부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한 내용인데 민생 토론회가 끝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국방부가 중심이 돼 이전 후보지 문제까지 논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광주 비행장 이전 후보지 문제까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무안군의 반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국방부가 무안군에 동의하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AB 이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무안군이 계속 반대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와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이 이후에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20명 이내의 선정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선정위원회에는 무안군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지금처럼 반대를 계속한다면 국방부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에 국방부가 화성시 화홍지구를 수원군공항 AB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7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효과 면에 있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쪽짜리 행사를 할지라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해법을 찾는 게 간단치만은 않은 군공항 문제지만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대통령이 공식 지시한 만큼 광주시는 앞으로 이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재선거에 출마할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후보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강대광 전 곡성군 의원, 유공기 전 곡성군수,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 등 3명의 경선을 진행한 결과 조상래 전 도의원을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로 장세일 전 전남도 의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월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과 곡성에서 월세방을 구하고 숙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혁신당은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의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두 지역으로 내려가 월세방을 구하고 전남살이를 하며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영광군수 예비후보 4명과 곡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의 이런 행보를 앞두고 박지원 의원은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부터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의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초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갔는데 11시간 만에 배정 금액 60억 원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올 한 해 960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는 여수시는 내년 목표액을 1,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품권들의 회전율이 아주 높습니다. 금년 발행한 것이 내년으로 활용률이 1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역 경제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에서 발행된 지역 상품권은 5,680억 원. 많게는 15%까지의 할인 금액을 국비와 도비, 시 군비로 충당하는데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상품권 관련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망상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70억 원의 자체 사업비 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광주 북구 곽화동 문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신호대기를 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지난 7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하급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전력 직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한전 KDN 용역업체 직원도 본사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전 KDN 용역업체 직원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장성군 삼서면 한 플라스틱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 중 3개 동 모두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